국정 정책 토픽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국정 불감당, 감당할 수 없다. 이재명 집값 대책 없다. 대째라. 사실상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내란몰이를 계속하고 있죠. 뭐 내란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 이것도 전부 다 내란몰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이게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는 1심 선고만 나와도 완전히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 내란몰이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를 처리한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뭘까요? 저도 그 생각합니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정 운영을 감당을 못합니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리고 워낙 불안하고 재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하니까 정권 잡자마자 그냥 사법부 때려잡고 검찰 때려잡는 일만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몰이 사법부도 지금 뭐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죠. 검찰도 내란 세력이다. 딱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그러니까는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지금 다시 향하고 있다.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사법부의 목을 재는 법안이죠. 외국제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이 통과시켰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 카드도 밀어붙이고 있다. 할 줄 아는 게 정말 이것뿐이 없는 정권이다. 내란몰이, 이재명 방탄. 그러니 정권이 집권을 하면은 처음에 들어서면은 6개월 동안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정말 국정 비전도 발표를 하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국민들 민심도 들어가지고 중간중간 수정도 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해온 일이 검찰청 폐지, 사법부 이 말살하기, 그 다음에 재판 재개 안 하려고 버티기, 내란몰이 이것밖에 하는 게 없죠. 그리고 유일하게 뭐 하나 그 코스피 이 주식 가지고 뭐 승부를 가는 듯 했지만 그것도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 정말 이 국정 능력이 없고 의지도 없다는 것이 저는 그 외신 기자회견에서 그저께 외신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봤습니다. 여러 가지 말 그중에서 이 북한에 억류하고 있는 한국인 질문이 나오니까 어리둥절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외국 기자들 앞에서 전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북한에 억류된 자기들 그 국민 구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뭐 클린턴도 그때 북한 갔고 이 카터도 북한에 갔고 폼페이오 가고 일본에서도 고위점이 막 총리가 가가지고 자기들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민 구하려고 하는데 이 이재명은 북한에 억류된 국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외국 기자들 앞에서 국정 감당할 능력이 없는 정권이라는 걸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뭡니까? 국정. 우리 그 국민들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식주죠. 의식주. 그 중에서도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뭐 부동산 대책 발표 지금 3번 했는데 할 때마다 제대로 된 건 내놓지 못해가지고 부작용만 일어나고 또 그 이재명 정권 사람들은 자기들은 전부 다 뭐 집장만 하고 뭐 하면서 뭐 이상한 말 해가지고 국민들 우라통을 터뜨리게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가지고 완전 정점을 찍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오늘 충남에 가서 천안에 가서 또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했습니다.
지금 전국을 돌면서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 호남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 나토도 안 가고, 그때 트럼프 만나야 되는데, 나토도 안 가고, 남아가지고, 제주도에서 타운홀 미팅하고, 그 다음에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탄핵감이죠, 그 자체도. 근데 어쨌든 오늘, 충남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재명의 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이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 이게 할 말입니까? 구조적인 요인이라서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대책이 없다. 아니 그러면 대책 내놓지 말고 차라리 시장에 그냥 맡겨놓든지 대책이라고 3번 발표해서 전부 다 부작용만 불러일으키고 이제 와서 대책이 없다. 이게 그냥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능력이 없음을 자인을 하는 거고 부동산 3번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실토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이재명 정권 들어서 벌써 3번이나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고 11호 대책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는데 이제 와서 대책이 없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상태로 가면은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해지죠. 수도권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하고 경기. 그러니까 이 대책을 11호 대책을 설거머니 지금 걷어들이는 그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엄청난 부작용만 낳고 효과가 없으니까는 걷어들여서 지방선거에서 이 그러니까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에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어 송구스럽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뭐 주택 공급 대책 뭐 맨날 하는 거 그거 발표하면서 11호 대책을 사실상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오늘 물은 부동산 집값 대책이 없다. 이런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 11호 대책에 대해서 서울하고 경기 지역 반발이 커서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 악재가 될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니까 이거를 아예 이제 해제해버리려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는 이제 대책 해제하면은 서울을 비롯해서 집값이 또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이제 지방선거에서 써먹으려고 이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정말 오만한 이야기들을 해서 국민을 울분을 터뜨리게 한 그 대책을 일단 지방선거 전에 해제를 해버려서 그 지방선거 리스크를 없애겠다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서울 집값이 오르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말에 지금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올라도 뭐 할 수 없어.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게 정부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재명이 최근에 하는 거를 보면은 이재명 수준은 그냥 국정 운영자가 아니고 딱 야당 대표 제격이다. 맨날 터집 잡고 무슨 뭐 후쿠시마 계단 퍼뜨리고 시위하고 뭐 단식하고 자기 그 사법 리스크 없애려고 딱 그 수준에 있는 그 세력이 지금 국정을 버거워하는 것 아닌가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다음 주부터 취임 후 첫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데 부처 업무 보고를 무슨 뭐 세종시, 서울, 부산 순회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업무 보고는 역대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거 전부 다 야당에서 하는 겁니다. 타운홀 미팅을 하거나 지방을 돌면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하는 것이.
오늘 마침 이재명이 야당 대표 시절에 그런 거 보여줬죠.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 일극체제로 만드는 거. 오늘 그 실력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실력을 보여줬다는 게 좀 다른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민주당 당 대표할 때 비명들 다 쳐내고 당을 완전 장악했죠. 그 비명 행사 시키고 막 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 정청래가 확 뜨면서, 뒤에 이제 김어준을 그 배경으로 정청래가 확 뜨면서 명청대전 뭐 이런 말들이 있었죠. 이재명하고 정청래가 대치를 한다. 자, 그 말이 있었는데 모처럼 지금까지는 정청래가 다 앞서갔습니다. 무슨 뭐 이 검찰청 해체 문제도 이재명은 속도 조절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속도 조절, 추석 연휴 전까지 끝내야 돼 해서 정청래가 다 간철시켰죠. 그런데 오늘 모처럼 이재명이 정청래한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이렇게 대표로서의 그런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솜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 정도로. 이 정청래가 오늘 본격적으로 자기가 뭐 어제를 가지고 추진한 거 있죠. 이 당원 주권 강화, 뭐 사실상 이거 정청래 당원 주권 강화죠. 정청래가 그때 박찬대하고 당대표 경선할 때 대의원에서 졌지만은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권리당원에서 많이 이겨가지고 당대표가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대표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대의원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권리당원, 그전에는 대의원이 한 20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권리당원은 1이었는데 이걸 1대1로 만드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1대1로 만드는, 그래서 자기가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명계는 반대하고 있었죠. 이게 정청래가 당을 다 장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런 1표제 도입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청래가 투표에 붙인 게.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하는 그 당헌 개정안이 이 중앙위원 총 596명 중에서 277명만 찬성을 해서 제적위원 과반이 299명인데 그 확보에 실패를 해서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 당내 민주당 안에 이 대결에서는 이렇게 사실상 승리를 했죠. 친명 쪽이.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뭐 자기들 당 내의 문제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전혀 어떤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심지어 집값 대책 없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는 그 상황까지 왔는데, 오로지 지금 하는 것은 본인의 재판을 막는 일, 그리고 내란몰이, 그 직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혹시라도 무죄를 낼까봐 조희대 대법원 몰아내기, 여기에만 골몰을 하는데, 그 또 내부에서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죠. 뭐 장경태, 뭐 성추문 또 지금 여전히 또 확산되고 있고, 또 하나 현지 누나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